더 공감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살기 위해 보물 같은 책들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북 리더입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을 두 번에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푸른숲의 인문심리 브랜드인 심심에서 2021년 4월 정지인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전체가 475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원서 제목은 The War for Kindness, 2019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자밀 자키, 현재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이고 보스턴대에서 인지신경과학 학사를, 콜롬비아대에서 심리학 박사를,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매우 긴 프롤로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있으며 마지막에 에필로그와 부록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우리는 더 친절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저자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인으로 이슬람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페루에서 매우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가난한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8세 때 부모 이혼 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오가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인의 경험이 극단적으로 다를 때에도 양쪽의 경험이 모두 진실하고 심오할 수 있음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공감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3가지 방식을 품고 있다. 다른 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는 것, 인지적 공감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정서적 공감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 즉 공감적 배려이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추측한다. 공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 즉 친절이라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친절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생존 기술 중의 하나다. 생쥐, 코끼리, 원숭이, 큰 까마귀까지 모두 공감과 친절한 행동을 보인다. 수천 년을 지나며 우리 사피엔스들은 서로 쉽게 관계를 맺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공격성이 줄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눈의 흰자가 커졌고 얼굴 근육은 더 정교해지고 우리의 뇌는 생각과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리가 친절해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공감은 꾸준히 감소해왔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50년 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이제 각 당의 지지자들은 서로를 멍청하고 사악하며 위험한 존재로 본다. 극빙을 연구하는 기후학자와 마찬가지로 공감과 극빙의 소중함은 더 커져가지만 그 실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스타트rek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로든베리는 USS 엔터프라이즈호에 태운 심리상담사 디애나 트로이와 데이터라는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공감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일종의 반사작용이며 평생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공고하게 작품에 표현하였다. 이 생각은 과거 19세기 찰스 다윈의 고종사촌이자 집요한 유전자 결정론자로서 우생학을 주장했던 프란시스 골턴도 그랬고 20세기에 와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각종 검사들로 측정하였고 1990년에는 EQ, 감정지능이라는 개념도 생겼다. 이 무렵에 이탈리아 연구자들이 우연히 공감의 생물학적 뿌리를 발견하였다. 원숭이가 음식을 집을 때 뉴런들이 발화되는 실험을 하는 도중에 한 원숭이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데도 뇌에서 뉴런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현상이 다른 원숭이들에게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 연구자들은 그때 발화된 뉴런들의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에게서도 거울 뉴런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백 건 나왔다. 이후 미러링은 공감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플라톤부터 골턴, 스타트rek에 이르기까지 공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한 사실은 그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다. 금세기에 들어 많은 연구들이 공감이 고정된 기질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기술에 더 가깝고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고 그 결과 더 친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각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로 결단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7개 챕터의 핵심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제목 인간 본성의 놀라운 유동성.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뇌에 대해서 신경과학은 많은 것을 밝혀내었다. 약 30년 전 예쁜 소리로 우는 카나리아 수컷이 구애하기 위해 새로운 곡조를 배우는데 새로운 레퍼토리를 쌓아가는 동안 하루에 수천 개의 새로운 뇌세포, 즉 뉴런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연구자들은 쥐와 원숭이에게서도 새로운 뉴런을 발견했다. 사람에 있어서도 뇌세포의 탄소 연대를 측정하여 세포들이 태어난 연도를 밝힌 결과 놀랍게도
사람은 평생에 걸쳐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공감의 유전적 요소는 30% 정도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에 대해 믿는 바인 마인드셋을 바꾸어 유동주의적 사고를 가진다면 대답은 예스이다. 저자는 1장 말미에 그런데 단순히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할 수도 있을까라고 묻는다. 제2장 공감의 작동 원리. 독일 태생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1930년대에 인간의 행동은 현재의 환경 맥락에서 심리적 줄다리기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그 행동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그 행동을 밀어내는 힘을 이겼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연구들을 보면 감정도 레빈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심리적 조율을 거쳐 목적에 도움이 되는 감정을 선택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불황자에 대해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감하지 않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유대인이었던 레비는 1930년대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후 식품 선택부터 인종 간 관계까지 수많은 문제에 자신의 행위 연구를 적용하였고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방식을 본받았다. 그의 방식 중에 너치는 사소하고 미묘한 변화로 사람들의 행동에서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NUDGE, 너치는 원래 톱니바퀴를 역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 같은 미느를 말한다. 에이즈가 기승을 부리던 20세기 말,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과 기피 현상 역시 기승을 부렸다. 한 연구자는 사람들이 한 개인의 이야기에는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에이즈를 갖고 살아가는 줄리라는 젊은 여성의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줄리의 말에 마음을 기울여 들어보라고 권했다. 실험 결과 그 일부 학생들이 에이즈 피해자들을 자기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왔다고 한다. 공감을 더 크게 만드는 너치는 매우 단순한 일로 시작될 수 있다. 편가르기를 하는 부족주의도 적절한 심리적 요인을 쓰면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3장 이하의 부분은 다음에 요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